남편이 구토를 좀 많이 하고 2년 정도 매일매일 2년? 구토를 한다. 식도염도 달고 살고 성대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목소리를 잃은 적이 있어요. 입어가지고 목소리를 잃은 적이 있어요. 쉬는 날인데도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보기가 되게 안쓰러우면서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으면서도 좀 해결을 해주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고. 네, 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온 94년생 송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온 31살 문건호라고 합니다. 두 분은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아, 3년 네. 정도. 근데 이 구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체격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단순히 체격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 구토를 하는 어떤 구체적인 장면 혹은 구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가요? 시간대가 일단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은 꼭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은 꼭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요? 두 번 할 때도 있는데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아침이라면 일어나자마자 해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나서요? 일어나자마자 하고 식사하고 또 하고 그리고 생활을 할 때는 화장실까지 같이 가진 않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녁에 저녁 밥 먹고 하고. 아내가 아는 것만 그 정도지 그 사이에 모르는 것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눈물 고여가지고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얼굴 빨개지고 네. 눈도 좀 빨개지고 남편이 연애할 때도 구토했어요? 아니요, 전혀. 그러면 남편은 왜 구토를 할까요? 힘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게 뭘까요? 처갓집과 일하는 부분? 아무래도 처갓집에서 되게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처남도 같이 일하고 와이프도 같이 일하고 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일도 힘들고 하지만 힘든 티를 내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끝낼 때까지는 화장실 한 번 가지도 않고 그냥 참는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이. 화장실도 가지 않아요? 아니 그 일을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힘든 일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길래? 저희가 수제 어묵을 하는데 어묵? 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일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게 어묵은 아니었지만 그냥 선뜻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선뜻 하겠다고 하고 들어간 거는 그럼 매출도 좀 꽤 좀 그렇지. 좋은 한 8, 9억은 되지 않을까. 어묵으로? 남편 일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한 달 정도 쉬었었어요, 저희가. 쉬어보자 했는데 그때는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조금씩. 다시금 이렇게 일을 시작한 이후에 남편의 구토는 또 다시 시작이 됐을까요? 네. 점차 횟수가 좀 늘어나면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또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제가 아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3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구토를 하려면 말입니다. 아무런 걸 먹지 않은 상태에서 빈속에서 올라오는 그 노란 물과 초록색 물이 여기를 아주 천천히 올라와서 들러붙어야 돼요. 근데 이건 한 번에 생기지 않거든요. 여러 번에 매일 이 안쪽에 위액이 들러붙었었던 거예요. 그죠? 남편이 사실은 식도가 탈 정도면 피를 토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피 토한 적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우리 남편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그냥 둘 부분이 아닌 게 본인 알죠? 네. 지금 내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많이 괴롭죠. 네.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대화가 좀 어렵다? 소통이 좀 어렵다?
어떤 말을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기 좀 어렵다. 예, 받아들이시는 게 제가 예상한 느낌이 아니고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신다. 그래서 소통이 조금 어렵다. 남편의 일을 앞으로 계속 잘할까요? 이 일을 하는 거는 잘할 것 같은데 그 공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이 일에 대해서 독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앞으로 3년 이후 앞으로 3년이라 그 사이에 살아 있을까요? 그게 확신은 안 드네요. 내가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일을 3년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왜요? 일단 아내가 좋아하는 것도 크고 제가 아쉬운 것도 맞고요. 네. 제 아들이면 못하게 해요. 제 아들이면 절대 못하게 합니다. 너 죽고 싶어? 엄마가 이렇게 3년 내내 토한 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모르시죠? 아버지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다. 이 방송 보시면 우실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우실 거예요. 네. 이걸 지속한다는 건 스스로에겐 자살행위고요. 아내는 타살행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특별한 분을 한 분 좀 모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네. 네.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아유. 장인어른과 밀착 상담을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사위가 이렇게 구토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아이들한테 들어서 한두 번은 그랬는데 아이고 뭐 괜찮겠지 했는데도 자꾸 그게 지속된다고 그러길래 저하고 일단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얘기를 안 해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뭐 일시적인 거예요라고만 했었고 본인들이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일상으로 빠져들었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하면 제 좀 독립적인 부분이 좀 필요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독립해서 나가겠다가 아니라 일이 마치고 저는 이제 제가 스케줄이 있거나 뭔가 일이 있는데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은 말을 하면 되는데 보내주시겠지만 또 그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혼자 취소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드렸군요. 안 드렸죠. 드리면 할 줄 알지만 저는 찝찝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약속이 있습니다 해도 좋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뉘앙스를 느끼기에는 이 상황 자체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좀 반복하다 보니까 말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쉬는 날 있으세요? 쉬는 날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주말을 남들은 쉬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저는 쉬는 사람 맞이하려고 주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아까 초반에 연매출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봤어요.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은 아버님의 인생이에요. 진짜 그러시네. 사실 우리 아버님은 원래 하던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하지만 사위에겐 어떻게 들리냐? 그래요. 아픈데 어떻게 하루 쉬어? 난 일할 테니까. 쉬었다는 올려야지. 쉬어. 그러나 넌 쉴 수 없어. 이걸 우리가 흔히 이중구속이라고 불러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메시지가 바깥에 하나 안에 하나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버님의 화법이 늘 있던 화법이에요. 근데 사위는 그걸 그렇게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집 구조나 각각의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지만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른 분인지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초월 점수가 있어요. 이건 내 꿈과 나의 상상력을 막 동원하는 가장 인간적인 측면인데 사위는 0점입니다. 아버지는 65점이고요. 진취적인 장인 밑에서 사위는 그저 끌려가는 겁니다.
눈치를 보고 몸을 갈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착한 사위 컴플렉스예요. 아이고 세상에. 아버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참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늘 여기 와서 3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토했다는 걸 처음 받아들였어요. 솔직히. 3년 동안 일했으면 저 혼자 했어요. 차라리 이거 안 하면 안 시켰어요. 속상해요. 진짜. 나쁜 놈들이 이야기도 그렇게 안 하고 이 정도로 힘들었으면 솔직히 미안하네요, 애들한테. 솔직히 내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가뜨린 것 같아서. 나보다는 덜 고생해서 그냥 열심히 살고 미래 보장서 이게 갔으면 싶은 게 제 마음이지. 무슨 떼돈 벌어서 부귀영화 노리겠다고 애들을 고생시키면서 이게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사위는 3년 더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님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분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저희가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혹은 이틀 충분히 쉬는 날 내가 이 가게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충분한 시간, 안전한 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지금 사위가 하루 쉬죠? 네. 하루 쉬는데 7일 중에 5일 정도 일하고요. 이틀은 좀 쉬게 하면서 이 결정을 좀 해보도록 시간을 좀 주시되 그 이틀 동안은 뭐 하시냐면 무조건 가게와 집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 무조건 너무 가깝다. 100km 이상 떨어진 곳,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이틀을 묵고 오세요. 무조건 집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이틀 괜찮아요? 네, 네.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제가 결정할게요. 지금 사위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장님이 수락하셨거든. 지금 직원이시잖아요. 근데 직원에게 휴가를 주신 게 아니고요. 사위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단 일주일에 이틀 쉬고 이틀은 완전히 먼 곳에 떨어져서 거기에만 계셔. 한 군데 정하셔야 돼요. 무조건 한 군데. 나중엔 스트레스가 있거나 힘들 때 그 장소가 생각나도록. 그렇게 위로 장소를 향해 떠나는 거예요. 반드시 가셔야 돼요. 일단 한 달 먼저 해보시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 올해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3년을 더 배우겠다 하셨지만 올해는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진다면 이건 적응의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 달을 그렇게 해봤어. 근데 전혀 차도가 없어? 그러면 이 일은 그만두셔야 돼요. 마지막 일종의 시험지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으면 안 돼요. 죽어요. 네. 아버님은 지금 사시던 대로 사시면 돼요. 아버님 너무 멋있으시네. 진짜 멋있어. 왜냐하면 아버님은 못 바꿔요. 그리고 바꿀 이유가 별로 없고요. 그냥 사업하시던 거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뒤에 이 부부가 아버님께 결론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버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사위는 일을 잘하는 편이었나요? 네, 제가 물론 일반 사람들을 한 3, 40명을 일을 가르쳐 봤었어요. 뭐 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3, 40명 중에서 탑 클래스 1위라고 장담하고 싶어요. 솔직히. 어머머머머머. 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놓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럼 이 타이밍에 네. 저기 그래도 네. 한번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네네네네. 한번 시원하게 안아주시고. 좋다. 아유, 시원하게 안아주시고.